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모분산에 대한 검정을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모분산의 검정도 이제 두 가지 케이스는 아니구나. 두 가지 케이스는 아니고, 단일 모분산의 검정과 그리고 모분산이 두 개 있을 때, 그러니까 모집단이 두 개 있을 때 그 두 모분산이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검정,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단일 모분산의 검정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뭐 가설은 이렇게 되겠죠. 양측 검정이든 단측 검정이든 규모 가설은 그 모분산 하나니까 그 모분산의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그마 제로야, 제로 제곱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규모 가설이고, 대립 가설로는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다르다. 그 실제 모분산이랑 니네 규모 가설을 주장하는 니네들이 주장하는 그 뭐야 가정하고 있는 모분산이랑 다르다라는 거고, 단측 검정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다르다 또는 저렇게 다르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눈치 빠른 학생들은 또 알겠지만은 이때 모분산에 대한 검정이니까 우리 추정에서 했던 것처럼 카이 제곱 분포를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통계량을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Q라고 쓰고 이렇게 통계량을 설계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n 빼기 1의 s 제곱의 시그마 제곱 이게 카이 제곱 n 그리고 자유도가 n-1인 그런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니까 이게 시그마 제로라고 넣은 거는 요거를 이제 넣은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기각력은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이제 다른 게 살짝 그냥 뭐 그 약간 기술적으로만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평균에 대한 검정은 다 이 대칭인 분포로 썼잖아요. 정규 분포든 뭐 T 분포든 다 좌우 대칭인 분포인데, 카이 제곱 분포는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쪽에 그 기각력을 정할 때 이쪽 경계치와 이쪽 경계치를 각각 다 계산을 좀 해줘야 돼. 앞에서는 이제 대칭인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 거 구하면은 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여갖고 바로 여기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다 비슷한데 이것만 따로 더해줘야 된다. 그리고 양쪽에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양쪽에 2분의 알파씩 어, 그 양쪽에 2분의 알파씩이 되도록 하는 그 경계치를 구해야 된다는 거 똑같고요. 단측 검정인 경우에는 한쪽에다가만 그러니까 한쪽에다가만 통째로 해서 알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쪽으로 한 단측 검정이면 이쪽이 알파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그게 카이 제곱 분포를 쓴다는 거 그것만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예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자. 단일 모분선의 검정인데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계부품의 직경이 표준 편차가 0.6mm 이하일 때 다른 부품과 조립될 수 있다고 한다. 15개의 표본을 15개의 표본 이 15고, 그리고 요거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죠.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 조사했는데 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겠죠? 표본 표준 편차가 0.65였다. 그리고 이게 직경의 실제 표준 편차가 0.6보다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1%에서 검증하라. 유의수준 1%니까 알파가 0.1인 거예요. 0.1이 아니라 0.01이네요. 보통 0.05를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0.01을 썼습니다. 그거는 이 가설 검정을 하는 사람 마음대로니까. 또 우리 알파랑 그 알파의 크기랑 가설 검정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뭐 통상적으로 뭐 5%, 1%, 10% 이런 값을 많이 쓴다는 거죠. 여기서는 1%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요거는 이 표본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나온 그거인 거고요. 표본 표준 편차인 거고 그게 제곱이 아니라 0.65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설은 이렇게 세우게 된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어, 클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표준 편차로 자꾸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산에 대한 검정을 하는 거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제곱해서 하면 돼. 이거를 6mm 이하일 때 그러면은 0.36 분산이 이하일 때라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이거라는 거는 사실 그 표본 분산이 0.65의 제곱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대립가설로 내세우려고 하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 표준 편차가 이거보다 크다라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표준 편차를 먼저 얘기를 하고 표준 편차가 0.6보다 크냐? 근데 이걸 산으로 씁시다. 그러면 0.36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무가설로는 아니다. 이거는 0.36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설 설정을 먼저 해놓고 그러면은 다 한 거죠. 다 한 거죠. 우리가 검정 통계량 이런 식으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그냥 해보면은 n이 15니까 n 빼기 1에 s제곱에 시그마 제로 제곱 이건데 15 빼기 1에 s제곱이 시그마가 무슨 거죠? 0.65의 제곱이 오는 거고 그리고 0.36 그러면은 이런 검정 통계량의 실현 값은 여기 0.65의 제곱에 여기 0.36 이렇게 하면 검정 통계량의 실현 값이 16.43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자유도가 n 빼기 1 그러니까 14인 15 빼기 1에서 14인 카이저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얘는 이제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또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카이저 분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립가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 이놈의 평균이 대략 뭐 이쯤이라고 치면은 그놈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지는 영역을 봐야 되겠죠. 대립가설이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강력을 구하려면은 이쪽으로 단측 검정이니까 얘가 0.01이 되는 요거를 알면 돼. 이게 바로 0.01 그리고 14 이런 카이 제곱 분포의 경계치가 되겠죠. 그래서 xt 카이 그리고 14 그리고 ISF 0.01 29.1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강력은 29.14보다 큰 그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의 이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16.43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놈은 이거보다 작아. 한 이거의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딱 꽂히니까 이거는 결론이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를 제가 역시 p-밸류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 구했어요. 피밸류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요게 검정 통계량의 실현 값이잖아요. 그럼 이게 대충 뭐 16.43 여기라고 칩시다. 그리고 p-value라는 거는 실현된 검정 통계량의 값 그 이상으로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기보다 더 멀어진 놈이 나오게 될 확률 이 영역을 말하는 거죠. 이게 p-value가 되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t.pi14에 저는 뭘 하면 좋을까? 서바이벌 펑션을 쓰면 되죠. 그게 이제 꼬리 확률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가지고 이게 그냥 p-value라고 안 하고 이렇게 쓸게요. 0.28779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서바이벌 펑션 이거를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1 빼기 누적 확률 분포를 써도 되니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해도 똑같이 서바이벌 펑션과 그러니까 서바이벌 펑션이 즉 꼬리 확률 리턴해주는 함수고 그리고 이 CDF는 누적 확률이니까 그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같게 나오고 그래서 p-value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랑 지금 어디 갔어? 그 우리가 정한 유의 수준 알파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크죠? 얘가 크다는 말은 즉 이게 여기가 평균이라고 치면은 평균에서 얘가 어, 어, 평균이랑 좀 가까운 곳에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이놈의 지금 평균이 몇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도 있나? 그래. 그러니까 얘 평균이 한 어, 평균이 한 이쯤 얘랑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14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이 이 분포의 평균이랑 가까운 곳에서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계속 하고 있는 기무가설의 그 모수값 이게 맞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고요. 이게 그게 맞다 틀리다 우리 기무가설이 옳다 틀리다에 대한 기준으로 그 p-value를 계산을 해가지고 걔가 우리가 사전에 정한 어떤 알파 값보다 얘가 크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우리 기무가설을 기약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지?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p-value 방식으로 하든 이 기강력 방식으로 하든 자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 모분산에 검정한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을 할 건데 이거는 영상을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